지역권 가겠습니다. 193페이지 대표 유형입니다. 1번 지문은 토지 소유자만 지역권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타인 토지를 점유하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그 토지 편익을 위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만 지역권 설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대표형의 1번 지문 X. 두 번째 지문 지역권이 유상입니다. 자, 등기, 대가를 등기해야 된다. 지역권은 대가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상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어느 토지에 있어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 통행을 편익을 얻는 유역지가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 정답. 지역권은 자기 토지와 타인 토지, 사람 편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통행지역권 주장하려면 편익을 필요로 하는 자기 토지, 편익을 필요한 유역지가 있음을 뭐 해야 된다? 입증해야 된다는 거. 네 번째 지문은 주정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토지가 움직이면 지역권은 붙어가는 거거든요. 즉 자기 토지가 주가 되고 지역권은 종이니까 지역권 이전 등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된 자기 토지 등기 치게 되면 종된 지역권은 자동적으로 오기 때문에 4번 지문도 X. 다음, 통로 개설이 통행지역권 취득 시의 포인트입니다. 친분 관계로 왔다 갔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통로 개설을 해야지 통행지역권 취득 시효할 수 있도록 판례가 갑니다. 그래서 대표 유형 봤고요. 자, 지역권 문제도 몇 가지만 풀어보겠습니다. 다 안 풀게요. 14번, 3번 보시면, 자, 3번 보시면 살짝 장난쳤습니다. 당사자간 특약에 의해서 지역권을 유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주하고 종관계예요. 다시 쓸게요. 자기 토지가 유역지고 타인 토지의 지역권이 설정됐으면 유역지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게 주가 되고 이게 종이 된다면 이건 가능해요. 주 갈 때 종된 지역권 수반 배제하는 특약은 이건 오케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거기 3번 지문은 이 종된 지역권을 특약에 의해서 유역지로부터 종된 지역권을 특약을 맺어서 주된 것으로부터 독립해서 양도할 수 있다. 아,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지역권 가셔서 문제 풀 때는 자기 토지와 지역권이 나오면 주, 종 관계로 해서 풀어가야지 헷갈리지 않고 답을 쓸 수 있다는 거. 14번, 3번 종된 지역권, 주된 유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다는 것. 그 다음에 16번 가볼게요. 네, 16번 보시면 일단 5번을 보시면은 승역지 점유가 침탈됐다. 지역권자는 그 침탈죄에 대해서 승역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지역권자는 타인 토지를 점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권자는 타인 토지를 뭐하지 않는다. 네, 점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역지 관련돼서 점유하지 않는 자가 점유 내놔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 내놔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같이 세트로 기억할 것이, 참고할 것이 저당권자죠. 은행 채권자, 저당권자는 타인 부동산 담보로 갖고 있지 점유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점유 수반하지 않는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반환, 점유 내놔 할 수는 없다는 거 같이 세트로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주종 관계로 기억하세요. 다음 196페이지에 전세권 가보겠습니다. 대표 유형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건물 일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 빌렸을 필요 없죠. 건물 일부 전세권 설정 가능하죠. 물론 도면 첨부하면 된다는 거. 두 번째, 전세금 현실적 수수돼 된다? 꼭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어요.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으니. 세 번째 질문, 존속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 존속 중에는 지금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 빌려 쓰는 사람은 전세금 반환 채권,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으면 이 계약 기간 존속 중이지 않습니까? 이 존속 중에는 이 두 가지는 뭐 하면 안 된다? 분리 처분하면 안 되죠. 분리 처분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 3번.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갑을 전세권 갖고 있다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병으로. 그러면 전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 면제받죠. 이거 살 때 전세권 등기 안고 사는데 당연히 매매대금에서 전세금만큼 빼고 줬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전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 면제받을 수밖에 없지. 양도인한테 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집행권한 없이 경매 청구할 수 없다. 자, 등기부에 전세권이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공적으로 이미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경매 칠 수 있거든요. 근거가 있잖아요. 따라서 바로 경매 칠 수 있다는 거. 자, 우측에 18번 가보겠습니다. 18번은 방금 했던 겁니다. 기간 만료나 합의 해지가 됐다. 이때는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을까? 자, 이게 존속중은 안 되지만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죠.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 용익물권적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또 합의해서 끝냈다. 그러면 용익물권적 전세권은 없으니까 이때는 담보 없는 이 전세권, 채권만 양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3번 지문 X.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3번 체킹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 20번 가겠습니다. 박스 문제. 전세권 박스 문제 20번 가보겠습니다. 기억. 전세권자와 인지토지세는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권자도 들어와서 점유를 합니다. 점유하는 동안은 상린관계 따라야 되기 때문에 1번 기억지문 X. 자, 건물 일부입니다. 전세권 성립할 수 있다. 이는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어 구분 소유권 객체로 분할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 지문도 그냥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꼭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디귿입니다. 장차 사용수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도 뭐하다? 유효하다.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 전세권 등기 쳐놨습니다. 이때 이 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도 장래 사용수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전세권 등기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태도. 리입니다. 토지 전세권자는 그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데에 대해서 직접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 당연히 전세권 기초로 해서 당연히 반환, 청구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방해 제거,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리을 맞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 이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갑의 명칭은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가 되고 빌려 쓰는 자는 전세권자가 되죠. 그렇다면 이 전세권자 설정자 있을 때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병으로. 이때 새로운 소유자, 이게 이제 특정 승계인 또는 특별 승계인이 됐을 때 전세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같았고 그의 토지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건물 철거할 필요 없습니다. 법정지상권 취득하는 자는 건물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이지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미음 지문에 전세권자, 그래서 틀린 겁니다. 전세권 누구? 설정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 리을. 자, 20번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200페이지. 23번입니다. 23번 1번 지문은 자동갱신, 법정갱신이죠. 그러면 자동갱신은,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갱신된 거니까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한테 주장하지 못한다. 등기해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1번 지문은 틀린 거죠. 두 번째 지문은 지상권 가진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의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그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건물 전세권자 동의 없이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틀렸죠. 건물 전세권 관계없습니다.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겁니다. 전세권 기간이 끝났다. 목적물 인도 플러스 설정 말소 이행 제고하지 않고서는 목적물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3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기간이 끝나면 주인하고 전세권자는 서로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서로 항변권이 있다는 얘기죠. 항변권이 있으면 이행 지체가 아니죠. 이행체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는 을이 경매 칠 수가 없고요. 서로서로 변제기 있으니 이 을 입장에서는 이쪽 갑을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지 경매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자신의 목적물 반환 플러스 말소 등기 서류를 제공해서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은 건물 일부죠. 일부 전세는 전부 경매 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부 전세가 나오면 네, 함부로 전부 경매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세트로 기억할 것이 경락대금 전부에 들어가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세트로 항상 기억해 둘 것. 다섯 번째, 후 순위가 경매치면요, 선수 전세권 소멸하는 경우는 없다.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이 앞에 있고 저당권이 뒤에 있을 때 저당권자가 만약에 경매를 치게 되면 보통은 이 전세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리고 이 저당권만 소지합니다. 즉 경락인이 안고 가야 됩니다. 다만 존속하는데 전세권자가 내가 그냥 나갈랜다. 갑자기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배당받고 소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당권 앞에 있는 전세권은 저당권 실행되더라도 경락인이 안고 가야 됩니다. 다만 전세권자가 그래 배당 요구해서 배당받고 나갈래 하게 되면 배당받고 소멸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소멸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그 지문이 틀렸다는 얘기고, 다음 페이지 24번입니다. 박스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기억 지문은 유익비입니다. 자, 유익비 당연히 필요비는 안 돼도 유익비는 됩니다. 그리고 선택은 주인, 소유자 선택에 따라서 들어가면 돼요. 네, 기억 지문 맞는 지문. 박스 형태는 그렇게 해서 골라내면 됩니다. 따라서 기억이 맞기 때문에 밑에 1번 기억 들어간 지문 탈락, 2번 역시 기억 들어가서 탈락.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 남았네요.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제거해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전세 기간 만료로 소멸했습니다. 그 지상 건물이 현존하면 토지 전세권자도 토지 임차인의 매수권에 관한 이 640조 규정을 유추정해서 건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은도 맞습니다. 토지 전세권자도 직접 명문 규정은 없지만 기간 끝나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요걸 그대로 따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례태도. 그러면 니은 들어간 지문 제거해 보세요. 니은 들어간 것이 3번. 니은 들어갔으니까 탈락. 자, 4번도 니은 들어갔으니까 탈락. 그래서 두 개 읽고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안 읽어도. 자, 설명 들어갑니다. 디귿.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하더라도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전세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논리 모순이죠. 왜 모순입니까? 왜? 여기 다 줘야지 이행 지체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목적물 반환은 했지만 말소 서류를 주지 않게 되면 갑은 여전히 항변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 지체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부당이득 하지 않습니다. 말소 등기 서류까지 줘야지 지체에 빠지는 거지, 그거 주기 전까지는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지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짐은 X입니다.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은 방금 전에 했어요. 여기 일부 전세는 경매할 수는 없어요. 전부. 그러나 전부 무슨 변제? 우선 변제할 수 있죠. 장난치고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중간에. 그래서 전부 우선 변제 있어도 경매할 수 있기 때문에 리을도 X다. 틀린 지문은
5번 디귿하고 리을. 24번도 체킹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담보물건 갑니다. 유치권. 유치권 일단 타인 물건을 점유해서 그 물건 관련 채권 때문에 일단 점유하면서 그 물건 관련 달라는 채권 때문에 유치권 행사하면서 거절하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점유하면서 그 물건 관련 채권 가지고 유치권. 첫 번째 대표용이 1번 불법 점유는 안 됩니다. 정상 점유해야 되죠.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는 채권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 다음 두 번째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제3자한테 유치물을 임대했다. 임차인은 소유자에서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 앞에 지금 누구의 동의가 없어요. 네, 갑의 물건에 대해서 을이 채권, 네,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가 지금 갑 누구 동의 없이, 이 주인 동의 없이 이 목적물을 누구한테 임대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동의가 없는 거니까 병은 동의받지 않는 갑한테 뭐 할 수 없다.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맞는 질문이죠. 세 번째,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 그리고 네 번째, 유치권자는 경매권은 있어요. 단지 우선 변제권이 없을 뿐이죠. 다음, 보존에 필요한 경우라도 채무자 승낙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보존에 관한 경우는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문제 2번 206페이지 1번입니다. 1번은 화재 보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이 소실돼 가지고 건물이 화재가 났다는 얘기죠. 소실돼 가지고 네, 화재 보험금이 나옵니다. 이 화재 보험금 관련돼서는 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유치권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우선 변제 없다 그랬잖아요. 즉 물상 대위할 수가 없습니다. 1번 지문 X. 두 번째, 유치권 법정 담보 물건은 맞아도 유치권 네, 배제하는 특약 뭐하다? 네, 유효합니다. 당사자, 제3자도 주장할 수 있고요. 분할 가능하더라도요. 불가분성에 따라서 일부 변제, 그 일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부에 미치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법원에 청구해야 됩니다. 간이변제 충당권 행사할 때는 법원에 청구해야 됩니다. 네, 다섯 번째, 경매가 됐을 때 혹시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한다면 특징 보세요. 채권, 유치권. 그러면 새로운 경락인이 나타나면 채권은 온이죠. 그래서 경락인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고 유치권, 물건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 변제는 청구할 수 없고 유치권으로만 공격해야 됩니다. 2번은 정답이 5번. 채권과 유치권, 물건 차이를 기억하십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5번 들어가겠습니다. 생략된 문제는 직접 풀어보시고요. 건축업자 을은 공사대금 1억 원에 갑 소유 대지의 건물을 신축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갑 토지에 관련돼서 을이 이 토지에다가 건물을 뭐 했다? 완성했다는 얘기죠. 근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을은 결국은 건물을 완성했다는 얘기죠. 결국 을은 점유하면서 관련된 채권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 때문에 유치권 들어가죠. 1번 질문, 공사대금 채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네, 맞는 질문일 거고. 두 번째 질문은 을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네, 2번 질문은 이 건물이, 자, 1번 질문은 건물이 갑 소유란 얘기예요. 그래서 을이 타인 물건 가지고 유치권 들어가는 거고, 2번 질문은 갑 토지에 을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면 을이 건물 자신이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소유일 때는 유치한다는 얘기는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도 맞는 얘기예요. 세 번째 질문은 보존입니다. 그러면 보존 사용이니까 보존 사용은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지지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 건물 사용 수익하면 어쨌든 불법 점유 손해배상은 아니지만 부당이득이죠. 건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을이 잘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이득?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X입니다. 다섯 번째, 건물을 유치하고 있다 해서 자신의 채권 행사는 아니거든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네, 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에서 조심할 것은 채무자를 직접 점유시키는, 네, 유치권자의 간접 점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3자를 직접 점유시키는 유치권자의 간접 점유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채무자 직접 점유에 들어가는 순간 유치권 끝. 두 번째는 거기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점유하는 것은 그건 불법 점유예요. 네, 불법 점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채권 행사하는 것은 관계없겠지만 불법적인 유치권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것이고, 자, 세 번째 것은 점유 전 건축비 채권 가지고 적법하게 점유했다고 그랬죠. 네,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채권이 있었고 현재 그 물건을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네, 이거는 계속 유치권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과거 채권, 현재 채권 관계없이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것은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하기 전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채권 변제기 도래해야지 유치권 행사하는 거죠. 채권 변제기 도래 전까지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유치권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유치권은 소멸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압류 이전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고 압류 이후 유치권만 소멸한다는 것이죠. 자, 8번 가보겠습니다. 8번, 유치권 성립하는 경우를 묻겠습니다. 기억 지문은 방금 전에 썼죠. 과거 채권, 현재 점유, 유치권. 그래서
기억,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유치권자가 제3자를 직접 점유한다. 채무자 아니네요. 유치권 인정합니다. 근데 디귿은 필요비는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이 없거든요. 따라서 이 과제는 유치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유익비라고 그러면 유치권이 됩니다. 리을은 해지했는데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불법 점유. 불법 점유에서는 유치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은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는 있는데 법원에서 상당한 상한기간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면 변제기가 아직 도래한 게 아니에요. 변제할 수 있는 시간을 유예했으니까 도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8번 문제는 정답이 기억, 니은 두 개가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10번 가겠습니다. 210페이지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지문은 선관주의음으로 가야 되죠. 선관주의. 자기 재산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점유를 이전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기준 후 특징 유치권은 인정합니다. 다만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것 뿐이죠. 경매가 되면 경락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는 없다. 나눠서 봐야 되겠죠. 유치권은 인정은 하지만 경락인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 뿐이죠. 세 번째 겁니다. 저당권 설정 이후 유치권은 경매에서 매각으로 소멸한다? 아니죠. 어디? 압류입니다. 압류. 기준이 압류 후예요. 압류 후냐? 압류 전이냐? 이게 기준이지 저당권 설정 기준이 아니라는 것. 네 번째 거 유치권자도 과실 취득을 합니다. 근데 공짜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변제에 충당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채권 가실 취득권이 있는데 공짜는 아니고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것. 다섯 번째는 유치권자는 경락인한테 채권 청구할 수는 없어요. 아까 했었잖아요. 채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으면 새로운 경락인한테는 채권 행사할 수는 없고 유치권으로 반환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10번의 5번 지문은 채권 변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틀렸다는 얘기죠. 다음에 214페이지에 12번 문제 지문이 좀 길어 보입니다. 판례에 관한 태도 잘못 설명한 것. 1번 지문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 을과의 계약으로 자재를 납부한 갑이 있습니다. 이 갑은 자재가 사용돼서 그 건물이 완공됐을 때 그 자재 대금 미지급 이후로 건물의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바로 틀렸죠. 갑의 자재를 갖다가 을한테 제공을 하죠.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자재 대금 채권이 있고 채무가 있죠. 그래가지고 을이 지금 건물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완성됐을 때 이 갑은 이 건물 점유와 관련이 없잖아요. 점유하면서 그 물건 관련된 채권이 있을 때 유치권 들어가는데 갑은 이 건물을 점유한 적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 갑한테는 무슨 권, 유치권 인정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이 건물 소유자에 관련돼서 을이
공사대금 채권 가지고 병한테 유치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의 1번 지문은 X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1번이 정답이란 얘기죠. 네, 그래서 그 1번 지문 X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설명드리면, 네, 거기 4번 같은 경우 다세대 주택 창호공사한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 변제받기 위해서 그 한 세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한 전체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 가지고 그 하나를 점유하고 있으면 그 부분만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대금 전부 가지고 그 일부 유치권. 5번 같은 경우는 보충 설명드리면 그냥 유익비 가지고는 유치권이 가능해요. 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익비 관련돼서 계약할 때 원상 복구 이런 특약을 맺으면 미안하지만 유익비를 포기하는 특약이에요. 그러면 유치권도 포기하는 특약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유익비 가지고는 유치권이 되는데 원상 복구 들어간 경우는 유익비 포기 특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 참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은 21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